먼저 input 박스가 나왔지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키보드를 통해 여러분이 직접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가 input 박스예요. 그래서 얘는 공식이 input 박스 그리고 메시지 앞에 시간에 배웠던 거 판별할 숫자를 입력하세요. 원의 너비값 반지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런 거 있죠.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멘트 그게 바로 메시지. 꼭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 대괄호 표시되어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친구들. 여기 뒤에 가로가 없습니다. 가로 있어야죠. 자, 그러면 여기 대괄호는 뭐냐면 생략해도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타이틀은 이 인풋 박스 이렇게 뜨면은 여러분 여기 위에 제목 있죠? 제목. 예,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는 값을 써주는 거. 이게 바로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입력 상자에 표시할 메시지 내용을 입력하자는 거죠. 타이틀, 제목 표시줄에 표시할 내용이죠. 그 다음에 기본값이 나왔어요. 기본값은 이 입력 상자에 기본적으로 값을 표시해주자 이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제일 업무에서 많이 쓰는 값 있죠? 그 값을 미리 여기다 표시를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안 써도 되잖아요. 그 값이 맞으면. 그죠? 그 다음에 행열의 위치는 엑셀 화면에서 어디쯤에 입력 상자를 표시할 것인지 요걸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머리 아프면 생략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입력받은 값을 어딘가에 저장하기 위한 그릇, 변수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볼까요? 뭡니까? dim, I as integer 뭔 얘기? i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i는 input box, i는 그릇이구나. 값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입력 안내. 뭔 얘기? 네, 바로 input box가 뜨는데 제목이 입력 안내라고 뜨고 값을 입력하세요 하고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입력받은 값을 i에다 넣어주고 if가 나왔죠? 이제 앞 시간에 잠깐 봤다고 어렵지 않아요. if 물어볼게. 너가 입력받은 i가 0보다 크거나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메시지 박스 입력하신 값은 양수예요. 이런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입력하신 값은 음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끝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짝수하고 홀수 판별 공식과 비슷한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죠? 조건식만 다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받는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풋 박스를 단순히 값만 입력받는 그런 역할에 멈추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개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 애플리케이션 개체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여러분이 엑셀에서 썼던 어떤 함수를 또 여기서 사용하고 싶다든가 이럴 때는 애플리케이션 개체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애플리케이션 개체는 뒤에 가서 공부를 할 건데 일단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 인풋 박스는 애플리케이션의 바로 메서드, 즉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하는 동작 요소, 즉 메서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속성과 메서드는 개체가 먼저 나오고 점 찍고 속성이나 메서드를 쓰게 돼 있는 거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application input box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속성이 함수가 아니라 뭐다? 메서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달라요. 그래서 메서드 인풋 박스가 만들어지고 가로 열고 이 형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끝에 타입이라는 인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보이죠? 이거는 타입 값이 생략도 되긴 돼요. 근데 타입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입력한 데이터의 타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에 0이 대입되면 수식 데이터로 입력한 값이 수식 데이터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1이 들어가면 타입 값을 1을 줘버리면은 숫자 값이 입력된 걸로 얘가 인정을 한다는 거고요. 타입 값이 2가 돼버리면은 텍스트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예, 우리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값으로 알아들어요. 됐죠? 그 다음에 4는 논리,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값들로 인식을 하고 8이면 바로 셀의 참조 영역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외로 얘를 많이 씁니다. 8. 얘는 여러분이 그 엑셀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일정한 영역을 여러분이 잡잖아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얘기는 어떤 범위는 그때그때 사용자가 이제 원하는 범위를 잡고자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계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범위를 직접 잡도록 하는 거. 예. 그게 바로 이 타입 8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8을 지정하면은 셀 영역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인풋 박스로 범위를 잡는다고요? 예,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6은 오류 값, 예, 오류 메시지 값을 입력으로 받는다는 얘기고, 64번은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배열형 데이터 값을 64로 표시하게 돼요. 됐죠? 이렇게 타입의 종류가 있다는 거. 이게 인풋 박스 함수하고는 좀 다른 점이에요. 자, 예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Public subsample. 자, 여기 안에 dim, rng, as range. 와, 이게 나왔네요. 이러면 이거 무슨 얘기? 그렇죠. 바로 개체 변수 rng. 그죠? 개체 변수 rng가 만들어진 겁니다. 개체 변수 rng는요, 어떻게 세팅되느냐면, set rng는 애플리케이션 인풋 박스. 범위를 선택하세요. 무슨 얘기? 네, 이런 인풋 박스에 영역 지정 이렇게 써 있고 여기에 범위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엑셀의 임의 부분 범위를 잡잖아요. 그럼 그 잡은 범위 영역이 그대로 요 값에 그대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그 잡은 범위 영역을 곧바로 RNG 변수에 저장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기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application.inputbox에서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인풋 박스와 메시지 박스를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이용한 프로그램 실습 함께 보도록 하죠. 학습 자료는 이 매크로 언더바 11.xls_m 파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먼저 해야 돼요. 즉 이렇게 떠야 돼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까? 이렇게 뜬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예 눌렀을 경우 네 이거를 눌렀다면 곧바로 이렇게 3, 4분기 계산 영역을 입력하세요. 이게 뭡니까? 인풋 박스. 네, 인풋 박스가 뜨고 여러분이 3, 4분기에 해당하는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잡으면은 이 영역이 그대로 입력 상자에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이 지정한 범위의 내용들이 합계가 계산되어서 메시지 상자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우와, 이거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나가보죠. 먼저 3, 4분기 합산 단축 클릭하면 이 메시지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뭘로? 그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까? 여기서 얘를 눌렀을 경우에는 이런 작업을 하고 아니오를 누르면요. 그렇죠. 프로그램 작업이 끝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거? if 조건문으로 이거부터 쓰는 거부터 공부를 해보자 이겁니다. 함께 보아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매크로 11을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구동하고요. 자, 보면은 이 매크로 11, 자, 제가 파일을 여기 이 매크로 11, 자, 열어놓겠습니다. 열었어요. 이렇게 나왔네. 그죠? 거래처별 주문량 시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3, 4분기 합산, 자, 개발도구 탭에 디자인 모드 누르시고 3, 4분기 합산 따닥 누르면은 코드 창으로 들어와요. 그럼 뭐부터요? 일단 네, 여러분이 아는 거 우선 아는 대로 써볼게요. 뭐라고요? 만약에 이 if 명령문도 공부를 할 거예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조건이라 그랬죠? 바로 조건이 메시지 박스. 자, 조건에 쓸 때는 가로 여는 겁니다. 자, 메시지 내용이 뭐예요? 그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 요걸 물어본 다음에 그럼 대답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대답은 뭐? VB, yes, no. 예, 아니요. 두 단추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내장 상수. 그럼 여기서 VB, yes, no. 자, VB, yes, no. 여깄네요. 그쵸? 그럼 요걸 누르면 2 버튼. 이건 3 버튼. 예, 아니요, 취소. 이렇게 3개 버튼이에요. yes, no, cancel. 그죠? 우리는 2 버튼. yes, no.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목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제목을 써야겠죠? 제목 뭐라고 쓸까요? 네, 이렇게요. 시작 알림. 뭐 이렇게 쓰죠. 자, 썼습니다. 가로 닫고. 이 결과가 뭐랑 똑같으면 VB yes랑 같아야 되겠죠? 네, 이게 VB yes. 작업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 이걸 눌렀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 그렇다면 이렇게요. 그렇다면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업이 시작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제 보면서 이야기해요. 지금 얘를 눌렀단 말이에요. 자, 깨끗하게 화면을. 그럼 얘를 누르면 이제 뭐? 그렇죠. 바로 인풋 상자. 이게 떠야 돼요. 인풋 박스가. 계산 영역 타이틀 뜨고 그 다음에 3, 4분기 계산 영역을 입력하세요. 이게 떠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엑셀의 범위를 이렇게 잡고 이 잡은 영역을 토대로 하여 뭐 합계까지 계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인풋 박스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엑셀의 영역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세팅해 줘야 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은 애플리케이션 개체에 소속된 인풋 박스 메서드 성질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영역을 그러면 얘가 인지해서 뭐까지? 합계를 계산해 줘야 되겠죠?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 네, sum 함수를 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 sum 함수 공식 아시죠? 는 sum 가로 열고 범위, 그쵸? 합계를 구할 범위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산할 범위는 바로 여기서 요거 인풋 박스로 입력한 요 범위가 바로 요 범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가보자고요. 자, 일단 엑셀에서 여러분, 그러면 이 범위를 얘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인풋 박스로 입력하는 거는 범위란 말이에요, 범위. 그럼 이 범위를 변수로 일단 저장을 받으려면 그 범위를 저장하기 위한 그릇이 필요하죠. 개체 변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변수 맨 위에 if 위에다 선언 좀 할게요. 이렇게 dim 자, 변수 이름 뭐라고 할까요? 저는 cell 정보, cell info 이렇게 잡을게요. cell info as
그럼 얘는 데이터 타입은 뭐? range. 여러분은 범위를 잡을 거니까요. as range 이렇게 잡아줘요. 자, 그럼 개체 변수는 세팅하는 거 아시죠? 자, 작업을 시작할까요? 그럼 얘 눌렀을 경우 뭡니까? 바로 인풋 박스 뜨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인풋 박스가 함수가 아니고 뭐? 그렇죠. 메서드. 누구의? 애플리케이션. 자, 써보죠. 애플리케이션 개체의 메서드. 이름이 뭐예요? 인풋 박스. 자, 그럼 인풋 박스. 자, 가로 열고 뭐부터? 프롬프트.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3, 4분기.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이 계산할 영역을 잡아야 되죠. 3, 4분기 계산 영역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제목을 쓰라는 거 타이틀 있죠. 생략해도 되는데 우리 써볼까 해요. 자, 계산 영역 이렇게 제가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략하고 곧바로 타입에 대해서 자 여러분 타입 우리 인수값 공부했죠? 이게 얼마면 레인지 범위 잡을 수 있다 그랬어요? 8 이렇게 써줘야 돼요. 타입은 8이 대입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쓰고 가로 닫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용자는 그 범위를 분명히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잡은 범위를 누군가는 기억을 해야 되죠. 누가? 바로 셀 인포라는 그릇에다 넣어둘 거란 말이에요. 자, set. 여러분 개체 변수는 set 쓴다는 거 아시죠? 자, set 셀 인포. 맞아요? set 셀 인포는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잡은 셀 인포는 range, 즉 범위를 저장하는 그릇인데 그 범위는 바로 사용자가 지정한 범위가 이 안에 셀 인포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셀 인포에 들어있는 범위는 무조건 다 합계로 계산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메시지 박스. 자, 출력해요. 뭐를요? 메시지 박스. 3, 4분기 구분합. 3, 4분기 계산합. 이렇게 써야 되죠? 3, 4분기 계산 합계는 이렇게요. 자, 앰퍼샌드 하고 자, 계산 작업. 여러분, 계산 작업할 때 뭐 sum 함수 쓰죠? 그럼 여기다 제가 sum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안 돼요. 엑셀의 함수를 사용할 때는 포뮬러 아런시언 이거는 이제 수식을 입력하는 거고 엑셀의 수식을 셀에 입력할 때 포뮬러 아런시언 쓰는 거고 자 지금은 뭡니까? 엑셀의 함수를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죠. 엑셀의 함수를 쓸 때는 바로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거요? 워크시트 펑션 자, 워크시트 펑션이라는 거를 써야 되죠. 자, 워크시트 펑션, SHEET. 자, 워크시트 펑션 하고 점 찍으면은 엑셀에 사용 가능한 함수가 쫙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워크시트 펑션, 즉 워크시트에 사용하는 함수 목록이 뜬다는 건데 여기서 어떤 함수? sum을 이용하겠다 이겁니다. 이 워크시트 펑션을 이용하면 엑셀에서 쓰던 함수를 그대로 VBA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sum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범위잖아요. 범위. 그럼 여러분 우리 범위 뭐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범위가 셀 인포라는 그릇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셀 인포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한 범위가 얘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써주면 여러분이 선택한 범위에 대한 합계를 계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겁니다. 어렵다. 워크시트 펑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점 찍고 그 다음 함수 이름을 쓰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네, 여기까지는 작업을 시작하겠다. 이 단추를 눌렀을 때 일이죠. 그럼 yes. 자, 나는 이제 반대 경우도 있겠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까? 예 단추와 아니요 단추가 있는데 예를 눌렀을 경우 여기까지 이런 일을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니요, yes는 예 단추 안 눌렀는데
그럼 아니오 단추 눌렀겠죠? 그런 경우에는 작업을 그냥 끝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끝내세요. exit 서브. 이걸 써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 단추를 눌렀을 때 행할 동작이 여기서 여기까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얘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이 동작 하나 실행하고 끝내란 얘기예요. if 문을 닫겠습니다. and 끝. 뭐를? if를 끝내세요. and if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좀 어렵죠? 자, 이해는 됩니까? 어디 그럼 실행 좀 한번 시켜볼까요? 자, 개념 이해를 잘 해보세요. 자, 엑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요, 디자인 모드 해제. 자, 갈게요. 여러분 잘 봐요. 3, 4분기 합산 눌렀어요. 이렇게 뜬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VB yes, 얘가 VB no인데 제가 아니오를 눌렀어요. 그럼 어때요? 작업 끝이에요. 아무것도 실행 안 되죠? 끝. 자, 이번에는 다시 눌렀어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까? 네, 눌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인풋박스 반응하네? 그쵸? 자, 그럼 타입이 8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자, 어때요? 계산 영역, 3, 4분기 계산 영역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범위를 이렇게 마우스로 3, 4분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잡겠다 이겁니다. 우와, 이걸 잡았더니 어때요? 아, 여기 그대로 반영되는구나. 그쵸? 우리가 지정한 범위를 얘가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좋죠, 여러분? 그래요. 이건 여러분 업무에 써도 정말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아니, 계산 영역이 매일매일 달라요. 그런 경우 여러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편하실 거예요. 그쵸?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확인 누르니까 어때요? 3, 4분기 계산합은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30만 3,600. 확인돼요? 이렇게 답 나와요. 확인 이렇게. 이해됩니까? 아하. 그러면 3, 4분기 이거 말고 이름을 바꿔서 좀 제가 범위를 잡아서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제가 범위를 비단 이렇게만 잡지 않고 여기 두형 있죠. 나는 두형 거래처 합계를 알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범위 잡았어요. 어때요? 인식하죠? 확인. 그랬더니 어때요? 답 나오죠? 9280 하나. 확인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응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잘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워크시트 펑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앞으로 뒤에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오겠지만 더 궁금하다면 구글에서 이렇게 좀 더 찾아보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주요 골자예요. 워크시트 펑션 개체에서 뭘 지원하느냐? 여러분이 이 셀에서,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함수들을 VB에서 쓰고 싶다. 바로 그거예요. 그럼 워크시트 펑션 점 하면 메서드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이 사용하던 그런 엑셀 함수가. 이해되죠? 네,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고 이 소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 업무에 약간만 비틀어서 응용을 해보시면 학습 효과가 더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